안녕하세요, 베이서입니다. 오늘은 분양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분양이라고 하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빌라, 상가, 공장, 오피스텔, 요즘에 또 많이 뜨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게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생소한 개념이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호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텔 개념이어가지고 음, 그런 분들이 분양받으시면 좋아요. 그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홈쉐어링을 한다든지 그럴 때 하시면은 한 못해도 한 세 채에서 네 채 정도 분양 받으시면은 수익률은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영장도 있고 라운지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 공짜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를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영업사원들이 얘기할 때는 뭐 일반인들한테도 오픈해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익으로 관리비 부담을 많이 줄일 거다라고 하는데, 막상 오픈한 거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믿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분양을 해봤고 아파트도 해봤고요, 상가도 해봤고, 아파트형 공장도 해봤고, 어, 빌라 같은 경우에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어찌됐든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사무실에 있다 보면은 그런 분양 업체에서 되게 많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부동산 MGM도 있기 때문에 걔네들도 영업상 올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은 분양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완전 자세한 건 아니에요. 먼저 기본적으로 수익 구조는 다단계예요. 다단계라고 보시면은 좀 편하실 거예요. 왜 다단계냐? 이제 시행사가 있죠. 시행사가 이제 돈을 대는 업체인데, 시행사가 분양 대행사에다가 분양 계약을 둘이 맺는 거예요. 분양 계약을 맺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요. 분양 대행사에서 그 시행사 쪽에다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짜리 공사다. 100억짜리 공사면은 5억에서 10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고, 그러면은 비율이 만약에 10억 투자했다고 볼게요. 좀 돈이 많은 분양 대행사에서 10억 투자했어요. 그러면은 10%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죠, 지분이. 100억짜리 공사에 10억이니까 10%만큼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가는 원가가 채당 30%다. 원가가 좀 이해하기 쉽게 가격을 예를 들게요. 이게 현실적인 가격은 아니지만 10억짜리다. 분양가가 10억이다. 그러면 원가는 7억이죠? 그러면 3억이 남는 거예요. 3억이 남는 건데, 그 3억에 대해서 10%가 이제 권리가 있는 거죠. 분양 대행사에서. 그러면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에 대한 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한 채당. 그러면은 3천만 원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광고비도 있을 거고, 사무실 분양 사무실 운영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예. 그런 부분을 다 제외를 하고 이제 퍼센테이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 제외를 하고 남은 돈들이 이제 영업사원들, 그 MGM이라고 그러죠. MGM으로 내려가겠죠. 예. MGM으로 내려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예. 5% 정도 내려가요. 예. 그 분양가의 5%가 수수료로 내려갑니다. 분양가의 5%가 수수료 내려가면은 10억이면은 5%면 얼마냐? 10억, 1억.
뭐 아무튼 해갖고 내려가면은 그 5%가 내려가겠죠. 5%가 내려가면은 일단 본부장이 그 수수료를 다 받습니다. 본부장이 수수료를 다 받아요. 본부장이 수수료를 다 받으면은 거기서 이제 본부장 수수료를 뗍니다. 뭐 대략적으로 뭐 많이 떼는 데는 1%, 뭐 0.5% 떼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본부장이 먼저 가져가요. 1% 계산하기 쉽게 1% 뗐다고 할게요. 1% 뗐어요. 그러면은 4% 남죠. 4%가 남으면은 이제 팀장급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본부장이 1%를 뗐으니까 4% 남은 걸 팀장급으로 내려요. 그러면 팀장이 또 0.5에서 1%를 뗍니다. 1% 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3% 남죠? 그게 나머지 3%가 일반 직원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뭐 이렇게 퍼센트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채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0에서 400 정도 본부에 내려가는 경우가 많죠. 이거 가격적인 부분은 그냥 별로 신경 쓰지 말고 들으세요. 뭐 현장마다 다르고 뭐 잘 나가는 현장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적고 뭐 안 나가는 현장 같은 경우에 뭐 현장 막바지 같은 경우에 분양 막바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가격적인 부분이나 퍼센테이지 같은 부분들은 그냥 흘려 들으시고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만 들으시고 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라고만 이제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 분양 사무실 들어가게 되면은 뭐 어떤 걸 하느냐 뭐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 하세요.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제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 아파트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하시는 거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출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PPT 자료를 나눠줘요. 뭐 기본적인 뭐 개요라든지 뭐 지금 저희도 어제 받은 자료인데 이거 아파트는 아니고 오피스텔 상가 쪽이에요. 제가 여기를 가리고 이제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PPT가 나옵니다. PPT가 나오면은 이제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사업 개요, 뭐 사업명, 대지 위치, 뭐 지역 지구 주 용도, 뭐 대지 면적 연면적, 뭐 호실수, 건축 규모, 뭐 건폐율, 용적률, 주차 대수 뭐 이런 게 나오고요. 뭐 사업 위치에서 지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어디에 있고 입지가 어떤지 뭐 이런 식으로 입지 정보 같은 거, 뭐 어디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이건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였고 뭐 세제 혜택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적어놓고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도면 이거 같은 경우 오피스텔이죠. 도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1층, 2층 뭐 전체적인 평면도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분양을 처음에 하게 되면은 요거를 보시고 뭐 어느 정도 내가 팔 물건이니까 숙지를 하셔야겠죠. 여기는 뭐 입지적으로 어디랑 어디랑 가깝고요. 그리고 몇 층 규모로 짓습니다. 뭐 규모가 이 정도 되니까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니어서 뭐 고객님들한테 뭐 들어오시면은 뭐 분양을 받으시면은 뭐 조그만 거 분양 받는 것보다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좀 메리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 아파트 시세 이런 것들도 자료로 넣어 놓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주변 아파트 시세가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30평대 32평대가 뭐 3억 후반대다.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대다. 근데 저희 아파트는 윗지랑 뭐 이런 것도 비슷하지만 뭐 저희는 새로 짓는 거다. 하지만 분양가는 걔네보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더 낮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장님께서는 여기 분양 받으시면은 나중에
입주하시게 되면은 바로 시세 차익으로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숙지를 하고 이제 뭐 가격표 같은 경우 여기 MGM이 있어갖고 이건 이제 못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가격표가 있습니다. 뭐 평당가, 계약 면적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주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뭐 전단지, 뭐 현수막, 팜플렛 이런 것들이 이제 대행사에서 지급이 될 텐데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영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영업하시는 분들, 처음 이제 분양을 한 번도 안 해주신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전화가 오면은 뭐 대략적인 것만 설명을 해주고 자세한 거는 오셔갖고 설명을 받아라 한 다음에 오면은 이제 팀장을 붙이는 거죠. 팀장급들을. 이렇게 되면 이제 팀장이 브리핑을 다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솔직한 얘기로. 예. 이게 다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분양 일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시면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떼분양이다 싶으면은 들어가지 마세요. 떼분양이다 싶으면은 떼분양이라는 거는 이제 뭐 좀 큰 단지 같은 경우에 분양 대행사가 한 개만 들어오면은 대부분 한 3개 본부가 들어와요. 2개에서 3개 본부가. 뭐 적게 들어오면 1개 본부만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런 데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한 개 본부당 보통 한 4개에서 5개 팀이 있거든요. 많은 데는 뭐 팀이 뭐 10개, 12개 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각 팀당 한 8명에서 뭐 이것도 뭐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한데 주로 한 팀당 10명이 넘어가진 않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면은 한 본부당 총 인원이 본부장까지 갖고 한 60명이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50명? 50명에서 60명 사이? 그 정도 인원이면은 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은 할만해요. 괜찮아요. 근데 뭐 대행사가 뭐 2개가 들어왔다, 뭐 3개가 들어왔다 이런 식이면은 아무리 대단지여도 매머드급이어도 힘들어요. 영업하기가. 왜냐면은 솔직한 얘기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거든지 다 똑같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구 안에서 영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2개 대행사가 들어와 버렸다. 근데 2개 대행사가 뭐 규모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은 분양하는 인원만 200명, 300명이 돼버려요. 200명, 300명이 각자 번호를 가지고 개인 내선 번호를 가지고 명함을 뿌리고 팜플렛을 뿌리고 현수막을 뿌리고 하게 되면은 정말 경쟁이 치열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갖고 잘하시는 분들은 뭐 하겠지만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정말 보면은 전체 인원의 한 절반 이상, 한 7, 80%가 한 반 정도가 하나도 못하시고 나머지 한 3, 40%가 한 건에서 2건 정도 하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한 10%에서 15% 정도가 나머지 걸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영업력이 그만큼 차이가 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갖고 솔직한 얘기로 한 건, 2건 하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그런 데는 웬만하면 안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뭐 경험을 쌓는다라는 개념으로 한 번 정도 부동산 일을 하시면서 해보는 거는 나쁘진 않은데 그거에 매달려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떼분양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뭐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지주택이라고 그러죠.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도 해보시는 거는 경험상 나쁘진 않은데 추천은 드리지 않아요. 네. 왜냐면은 지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기 때문에 엎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엎어지게 되면은
다 모든 화살은 여러분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고, 특히나 뭐 지분이 많다, 예를 들어 갖고 뭐 예전에 거기 있었죠, 그 동인천 쪽에 보면은 화수 화평 재개발 지구, 그쵸? 예. 그쪽에 아파트 들어온다고, 지주택 아파트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재개발 조합장이 이제 태클을 걸어가지고 거기가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뭐 되게 노후된 동네인데 뭐 각자 이권 관계가 있겠죠. 저도 소문으로만 들어서 아는 건데 뭐 돈을 좀 많이 요구했다더라. 재개발, 그 재개발 지역이 이제 해제가 돼야지 그 지주택 아파트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재개발 조합장이 뭐 돈을 좀 많이 요구했다더라 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예. 뭐 이건 자세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얘기는 뭐 그쪽 관계자분들이 아시겠죠. 예. 뭐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알박기 같은 경우에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업이 굉장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돈 받기도, 여러분 돈 받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돈 받기도 힘들어요. 그게 잔금을 치러야지 이제 나머지가 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경우마다 좀 달라요. 계약금만 들어오면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가 있는가 반면에, 정계약을 하고 계약금이 들어오면은 뭐 30% 먼저 지급하고 1차 중도금 때 20% 지급하고 잔금 때 50%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알아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일단 뭐 분양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어디 가서 뭐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만 알고 가시면은 헤매시는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어차피 다 영업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여러분이 그 물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겠죠. 뭐 적어도 뭐 기본적인 평면도 같은 경우, 평수, 뭐 가격대, 뭐 층별로 어느 정도 가격대인지, 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어디가 가장 비싸고 어디가 가장 싸고, 어느 동이 가장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초이스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분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손님이 모델하우스로 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뭐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하시겠죠? 그러면은 그 전화로 하는 건 솔직히 의미 없어요. 그냥 전화로 해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적당히 얘기를 해주다가 일단 오셔라 라고 말을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예. 그 온다는 거는 그만큼 그 의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확률도 훨씬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라고 해서 그 모델하우스에 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오면은 뭐 갈게요 하고서 뭐 이렇게 함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이니까 뭐 꺾을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분양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건 여담인데, 뭐 크게 뭐 GS나 뭐 이런 데서 하거나, 뭐 아니면 아파트 단지를 한다거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없는데, 뭐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그런 식으로 분양을 하는 데는 그 시행사 쪽에서 좋은 물건을 빼놔요. 좀 뒤로 빼돌려요. 여기는 분양 안 돼, 여기는 분양팀한테 여기는 분양하지 마, 여기는 분양하지 마 라고 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거기다 권리금 붙여서 팔라 그러는 거예요. 자리가 좋으니까. 뭐 입구 자리라든지 모서리 코너 자리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팔기 싫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저도 제가 만약에 시행하는 입장이었으면은 저도 그래요. 그 자리는 분양하지 말라 그래요. 그 자리는 냅둬도 나가니까. 만약 뭐 제가 돈이 좀 있으면은 그 자리 뭐 계약금 넣고 찌른 다음에, 계약한 다음에 여기 계약됐는데 그러면은 뭐 권리금 한 2, 3천이라도 주셔야지 뭐 한다 라고 하면은 뭐 그게 더 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상황 잘 보고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속 하시다가
분양을 뭐 본부장급이라 뭐 시행을 만약에 뭐 좋은 기회가 돼갖고 시행 아시는 분이 뭐 시행을 한다, 뭐 분양을 해달라, 그래갖고 친분관계가 있는 분이 그렇게 하면은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리를 잘 보고 찍으셔야죠. 근데 너무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분양은 그런 꼼수 없이 그냥 뭐 빨리빨리 털어버리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상가 같은 경우에도 뭐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상가 좋은 자리를 갖고 가려면은 대물로 공장을 하나 분양을 받아야 된다 해서 1+1으로 갖고 가게 해요. 왜냐면 상가 자리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청약률을 높이거나 분양률을 높이려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제가 편의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서리 코너 자리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갔더니 편의점 자리는 여기 단독으로 못 가져가시고 상가 옆에 칸을 한 칸 더 분양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공장도 잘 안 나가는 층, 어정쩡한 층, 뭐 한 3층, 4층 막 이런 데가 좀 안 나가요. 층수도 어정쩡하고 가격대도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아예 싸게 가려면 뭐 옥상층 뭐 한 8, 9층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는데 그런 층들을 이제 2칸을 분양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 편의점 자리 하나 분양 받으려면 공장을 2칸 분양 받아야 되죠. 예,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갖고 여기 2칸은 나중에 내가 전매를 해주겠다라고 분양 직원들이 얘기를 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너무 좀 합리적인 선에서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예. 그게 당연히 좋은 전략일 수는 있어요. 청약률도 올리고 분양률도 올리고 좋은 전략일 수는 있는데 터무니없이 막 여기 장사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콧대만 높아갖고 막 그러는 거죠. 막 이러면서 뻐드러게 하면서 여기 자리는 좋으니까 뭐 공장을 3칸을 분양을 해. 누가 달려붙겠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6억짜리 상가 분양 갔는데 7억짜리 공장을 7억원어치 분양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전매를 해준다고 해도 그 전매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합리적인 선에서 하셔야지.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붙을 거예요. 붙을 건데 그 사람들끼리 또 경쟁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거 굉장히 안 좋아요. 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둘 다 이 편의점 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데 분양사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A라는 사람한테 그러면 공장 몇 개 분양받을 거냐? 나는 2개 분양받겠다. 그럼 B라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요. A라는 사람이 공장 2개 분양받겠다는데 당신이 3개 분양받겠다 그러면 당신한테 주겠다. A라는 사람이 먼저 왔는데도. 그러면 B라는 사람은 3개 분양받는다 그러겠죠? 그럼 내가 3개 분양받을게요. 3개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자리라면은 그러면 또 A한테 말해요. 사장님 2개 분양받으신다 그랬는데 B라는 사람이 3개 분양받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이 3개 분양받는 대신에 조금 한 칸을 좀 크게 갖고 가십시오. 그래갖고 가격대를 조금 더 높게 해서 그렇게 경쟁을 붙여버리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그렇게 되면은 A라는 사람이 만약에 포기를 해요. 그거는 나는 좀 힘들 것 같다. 그 사람이 하려고 했던 그 가격대가 나도 저스트였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나도 솔직히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포기해요. 그럼 이 사람이 분양을 받는 게 확정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도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입금을 해야지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줄게요. 뭐 다음 주 뭐 화요일까지 뭐 이런 서류랑 계약금 얼마 해서 오세요. 정계약 씁시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3칸 해갖고 이게 내가 수지타산이 맞나? 내가 이게 잘하는 건가? 그러면서 또 막 여러 군데 또 알아보겠죠. 알아보다 보니까 이 자리는 그렇게까지 주고 할 자리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 사람도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손님 2분 다 떨어져 나갔죠. 그러면 B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제 분양 직원은 어떻게 하겠어요? A라는 사람한테 가겠죠. 당연하겠죠. A라는 사람한테 가서 사장님 그분이 안 하시기로 했으니까 그때 사장님이 그 가격에 하면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하시죠.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3칸 가져가시라. 그 3칸 중에 한 칸 크게 안 갖고 가셔도 되니까 그냥 조그만 거 3칸만 가져가시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미 빈정상했어요. 아니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간 보는 것도 아니고 안 할래요 라고 해요.
100%한 100%까지는 아니고 80%? 80% 정도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분양사 입장에서는 벙 찌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일이냐? 손님 다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 소문이 어떻게 나냐? 야, 저기는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안 돼.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낮추는 거죠. 3칸에서 2칸만 분양받으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3칸에서 2칸으로 떨어졌네? 좀 기다리면은 한 칸? 아니 그냥 요것만 갖고 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고서 기다려요. 뭐 급할 게 없으니까. 어차피 2년 후 완공인데 기다려요. 네. 뭐 그 자리만 있나? 다른 자리도 있으니까 기다려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100%예요. 정말 좋은 자리 아니면은 짱짱한 자리면은 나중에 여기만 갖고 가십시오. 여기만 공장 분양 안 받으셔도 됩니다. 여기만 갖고 가세요. 해도 그땐 눈에 안 차요. 그땐 눈에 안 차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 붙이는 것도 좋지만 적당한 선에서 해서 해야지. 갖고 간다는 사람 있을 때 그냥 줘버리면 돼요. 적당하게 뭐. 그렇다고 그것만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2칸이면은 2칸에 그냥 후딱 갖고 가십시오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먹혀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안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그냥 여담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소개시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